안녕하세요, 한나TV입니다. 이어서 이제 고려 후기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 중세 사회, 고려의 사회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보면 이제 고려 후기에는 사회가 변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그전에는 문벌 귀족들, 문신들의 사회였는데, 막 문신들이 이때 이런 무신들을 막 엄청나게 막 차별하기도 했고 무시하고, 그때 의종이 보요원 놀이를 갈 때 맨날 무신들은 맨날 이렇게 막 경비 서고, 더운 데서 경비 서고 막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요원 근처에서 이제 결국 열받아가지고 정중부가 이제 확 들고 일어나서 무신 정권이 일어났죠. 무신들의 시기가 됩니다. 왕은 있었지만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무신들이 모든 그런 위에서 최고 권력자가 돼가지고 이제 정권을 잡았던 무신 집권기에도 당연히 몽고의 사회가 변했겠죠. 자, 그래서 고려 후기의 사회 변화. 자, 고려 후기에 어떠한 사회 변화가 있었느냐, 그래서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 이렇게 흰색이 안 나오니 잠깐만요. 자, 첫 번째 이제 무신 집권기. 자, 무신 집권기는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이이민이라고 그 천민 출신이었는데 최고 집권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최충원의 산후비인 만적이 무슨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우리도 왕이 될 수 있다, 왜 우리는 노비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래가지고 그런 신분 해방운동으로 만적의 난이라는 것도 일으키기도 하고, 무신 집권기에는 아무래도 무신 자체가 하극상을 일으켜가지고 문신들을 다 막 죽이고 왕을 막 죽여버리고 본인들이 최고 집권자가 된 거기 때문에 하극상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뭐야, 무신들이 왕이 되고, 뭐 천민인데 이이민도 왕이 되고, 이이민이 막 최고 집권자가 됐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신분제도 하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되지? 이러면서 농민봉기부터 해가지고 이런 신분 해방운동도 일어났던 하극상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분제가 흔들렸던 시기다. 신분제가 엄청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고려의 무신 집권기부터 신분제 동요. 그러기도 하고, 백성들이 이제 막 너도 나도 봉기하고, 아니 뭐 무신들도 막 정권을 잡았는데 우리들은 왜 이렇게 억압받고 사냐, 이러면서 이제 백성들도 막 여기저기 봉기하게 되죠. 백성들에 대한 통제력도 좀 약해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때 불만이 폭발했어. 왜냐면 무신들이 정치를 잘했을까? 아니야. 무신들이 더 해먹었어. 오히려 문벌 귀족들보다 어느 정도의 스케일이냐면, 최충원의 땅이 뭐 땅이 몇 평, 몇 마지기 이런 게 아니라 최충원의 땅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엄청나게 해먹은 거야. 오히려 더 무신들이 더 심하네, 이러면서 백성들이 훨씬 그때 생활이 힘들고 궁핍해지고 어려웠다라는 거. 그래서 신분제가 흔들리게 되고, 뭐 신분제 동요의 이유는 뭐 이이민을 들 수 있겠죠. 여기다가 뭐 천민 출신 최고 집권자가 된 뭐 이이민이라던가, 그리고 백성의 통제력도 약화되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농민봉기가 심해집니다. 농민들이 막 불만에 극에 달해서 각 지역에서 막 이제 난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서경에서는 원래 조이총은 원래 높은 사람이어서 서경 유수 출신인데, 조이총이 난을 일으키니까 그 주변의 농민들도 같이 가담해서 그것도 이제 농민봉기에서 성격을 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이총의 난. 그리고 전에 배웠지만 그 공주 명학 소호라고 그래서 향소 부곡은 특수행정구역으로 국가의 필요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좀 차별받는 지역이었어요. 세금도 더 많이 떼고. 그래서 항상 향소 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양인인데도 불구하고 천민 같은 대우를 받았단 말이에요. 불만이 많았겠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망이 사람 이름이에요. 망이 망소이의 난. 이거는 공주 명학 소에서. 그리고 우문과 초전에서는 김삼이와 효심의 난 이런 것도 있고, 칸이 없으니까 그거는 생략할게요. 만적의 난도 일어나죠.
만적의 난 같은 경우에는 농민봉기랑은 좀 다른 천민 출신인 만적이 최충원의 산업인데 이민을 보니까 우리들도 신분 해방할 수 있다. 왜 우리는 노비로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러면서 만적의 난은 신분 해방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최충원의 산업이 이러한 뭐 조이총의 난, 망리망소의 난, 운문초전의 난, 뭐 이런 식으로 운문초전 김삼이의 효심의 난, 만적의 난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분제가 동요되는 시기였다. 무신집권계에는. 그리고 또 웃긴 건 무신집권계라고 해가지고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무신들이 최고 권력자니까 싸움을 잘했겠지? 군사력이 강했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무신들은 자기네들 집권했을 때는 막 사치와 향락이 쩔어가지고 막 먹고 놀고 그렇게 군사력을 강화시키지도 않았어. 왜? 군사력을 강화시키면 내가 다른 무신들한테 당하니까. 군사력을 강화시키지도 않았고 최씨 무신 정권부터는 최충원의 그의 아들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면서 이제 무신 집권기가 안정화되고 더욱더 최씨의 그 사치 향락이 더 심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몽고가 쳐들어왔는데 그다지 잘 싸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몽고 침입기. 그래서 몽고 침입기로 넘어오면 몽고 침입기에 오히려 무신들은 그렇게 열심히 싸우지도 않고 막 맨날 도망만 가고 피하기만 하고 오히려 백성들만 겁나 힘들었다라는 거. 산성 그런 산에 있는 성 있죠? 산성이나 섬에서 백성들이 전쟁을 대비했다라는 거. 성곽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계속 전쟁 대비를 해야 되고 섬에 고립돼가지고 전쟁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자가 모자라는 거. 먹을 것도 없고 엄청난 식량난과 그런 백성들의 희생이 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희생과 그러면 식량난, 희생 이런 게 심해져가지고 이때 정말 막 인육을 먹었다는 얘기도 있고 진짜 자식이 정말 더 짐이 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을 그냥 뭐 어떻게 나라도 먹고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자식을 그냥 나무에다가 매달고 그냥 도망가기도 하고 난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몽고 침입기에 그렇게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막아내지 못했죠. 몽고 침입을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다시 개경천도를 하게 됩니다. 강화천도 해가지고 끝까지 싸우다가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원간섭기가 되죠. 원간섭기. 원간섭기가 돼서 이제 고려는 몽고의 그 원나라의 부마국이 됩니다.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하고 각종 정치나 뭐 경제, 사회 그리고 뭐 원나라에다가 엄청나게 공료도 보내고 여러 가지로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지. 원간섭기 때는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가 있었던 것처럼 몽고어를 잘하고 몽고말을 잘하고 몽고 사람들한테 막 아부하고 그리고 이제 몽고의 좀 권력자들한테 어떻게 좀 들러붙어가지고 이제 공녀로 색출됐는데 몽고 귀족과 결혼을 했다던가 왕후가 되는 기왕후가 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일부고 거의 진짜 공녀로 끌려가가지고 사람답지 않은 대우를 받고 힘들게 살았죠. 아무튼 이렇게 몽고 사람과 이렇게 혼인을 통해서 권력이 높아지거나 몽고 말을 잘 구사하는 그러한 권문세족이 나타납니다. 권문세족이 등장한다. 권문세족이 성장한다. 그래서 권문세족은 따로 설명을 안 써도 되겠죠. 우리가 정치 파트나 뭐 그 전에 많이 배워봤으니까 몽고어를 잘 구사하는 역관, 환관 뭐 이런 사람들. 역관은 이제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 외교관 같은 사람. 그리고 환관은 내시. 그리고 이제 몽고 귀족과 혼인을 한 사람들, 그런 그 여자의 외척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원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은 군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권문세족으로 성장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친원 세력인 거죠. 그래서 친원 세력이 세력을 득세하고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더 얘기를 한다면 이때 당시 몽고풍과 몽골풍이라고 쓰기도 하고 몽고풍이라고 쓰기도 해요. 몽골풍이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요즘에 몽골풍 그리고 고려양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몽고의 원에 엄청난 공려 요구가 있었다라는 거. 몽고 사람들 보기에도 고려 여자들이 되게 이뻤었나 봐요. 공려 요구를 하는데 결혼도감을 만들어서 엄청난 공려를 가져가는데 이게 막 한 번 데려갈 때 140명, 막 몇백 명씩 데려와가지고 수천에 달한다고 해요. 보면, 자, 몽골풍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몽고와 문화가 서로 이제 교류가 되면서 몽고에서 유행했던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건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아요. 그 결혼할 때 족두리를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연지곤지 찍는 거. 그거 이제 몽골풍이에요. 그리고 뭐 장사치, 벼슬아치 이런 식으로 조금 장사하는 사람들을 약간 낮춰 부르는 것처럼 말하는 그 무슨 아치 이렇게 하는 게 몽고어에서 온 것이고요. 수라간, 수라, 뭐 라로 끝나는 거, 수라, 마누라 이런 것도 몽골어에서 온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설렁탕도 몽고에서 넘어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거는 뭐 그런 썰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떡국도 여러분 그 설날에 떡국 먹잖아요. 옛날에는 그 원간 섞기 전에는 그냥 떡만 먹었대요. 그 떡이 이제 뭐 이렇게 의미가 통통통통 썰어서 엽전 같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라는 의미도 있고, 긴 떡이 이제 무병장수해라 그런 의미로 첨세병이라고 떡국을 먹었었는데, 여기에 만두가 추가된 게 원간 섞기 때 원날의 영향으로 만두가 추가되겠어.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떡국보다 떡만둣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몽골풍이고, 고려양은 고려의 의복이라던가 고려의 음식들, 뭔가 튀기거나 지지는 음식, 부침개, 지짐이 뭐 이런 거라던가, 그리고 뭐 고려의 그런 뭐 언어 뭐 이런 것들도 역시 공려들을 통해서 몽고에 전해졌다라는 거죠. 고려양이 유행했다. 뭐 그런 거는, 이런 거 뭐 여러분 쉬우니까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려 의복, 고려 음식 뭐 이런 것들이. 뭐 몽골풍에는 변발이 대표적으로 있고, 뭐 몽골어, 몽골 복장 이런 것들이 서로 유행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완전 고려 후기로 가면, 조선이 세워지기 직전 고려 후기로 가면, 원간 섞기도 짜증이 났지만 외구의 침략도 심했어요. 외구는 일본 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시마 섬에 본거지를 둔 일본 해적선들이 와가지고 막 그 우리나라 원래는 어촌만 약탈을 하다가 나중에는 곡창지대 전라도까지 와가지고 막 사람들도 뺏어 데려가 버리고 납치해가 버리고 뭐 인력과 이런 식량을 엄청나게 약탈해서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외구 침입기. 완전 고려 후기죠, 후기. 그래서 외구는 13세기부터 초부터 출몰을 하다가 이제 14세기 중반에 가장 심하게 정점을 찍게 되죠. 본격적으로 침략을 하게 되죠. 그전에는 그냥 어촌에 와가지고 음식 같은 거만 훔쳐가고 물건만 좀 훔쳐가는 약탈 그 정도였는데, 이제 14세기 중반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국가에 문제가 될 정도로 여기저기 외구가 출몰을 해요. 그 와중에 이 외구를 소탕하는 과정에서 인기가 생긴 장군들, 큰 공을 세운 장군들, 바로 이성계, 이방시라고 합쳐져서, 예, 최영 장군, 이성계, 이런 장군들이 바로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하는 거. 새롭게 부흥하는, 새롭게 뜨는 무인 세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신흥 무인 세력의 그 말이 그 기존의 무신하고 좀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무인 세력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막 고려 해안에 와서 약탈, 뭐 이런 식량이라던가 인력을 엄청나게 약탈하기 시작하죠. 이성계가 그렇게 활을 잘 쐈대요. 거의 막 무정 백발백중. 그래서 이제 막 이 외구의 머리를 그렇게 잘 썼다고, 엄청나게 활을 잘 썼다고. 그래서 이때 얘네들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했다. 이런 이성계, 대표적으로 최영 장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력과 신진사대부가 손을 잡아서 신진사대부 뭐 정도전, 조준 이런 세력과 손을 잡아서 조선을 세우게 된 거다. 뭐 최영의 그 요동정벌을 이성계가 이제 위화도 회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려 후기의 사회 변화는 주변의 침략과 관련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쉽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신집권기에는 신분제가 동요되었고 농민봉기가 심화됐다. 그래서 이런 난들 이거 다 이미 알고 계신 것들이죠. 이런 거 좀 암기해 주시고, 뭐 몽고 침입 때는 백성들이 힘들었다. 원 간섭기 때 변했던 것들, 권문세족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을 하고 몽골풍 고려양이 유행을 했다. 원의 공려를 요구했다라는 거, 결혼도감 같은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외구 침입기에는 이때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했다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려의 후기의 사회 변화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서 관련해서 제가 좀 자료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강화천도 했을 때 몽고 침입기 때 산성과 섬에서 백성들 전쟁을 대비하고 힘들었던 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종 42년 3월 여러 도의 고을이 난리를 겪어 황폐해지고 지쳐 조세, 공부, 요역 이외의 잡세를 면제하고 산성과 섬에 들어갔던 자를 모두 나오게 하였다. 그때 산성에 들어갔던 백성은 굶주려 죽은 자가 매우 많았고 늙은이와 어린이가 길가에서 죽었다. 심지어는 아이를 나무에 잡아매어 놓고 가는 자가 있었다. 4월 도로가 비로소 통하였다. 병난과 흉년이 든 이래로 해골이 들을 덮었고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하여 서울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줄을 이었다. 도병마사가 날마다 쌀 한 대씩을 주어 구제하였으나 죽는 자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때 몽고 침입기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었는지 알 수 있는 고려사 전류에 남아있는 기록이고요. 한 개 더 읽어볼까요?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나온 내용인데, 알몸을 가롯으로 가리고 하루에도 얼마나 땅을 갈았던가. 벼 이삭 파릇파릇 돋아나면 고생스럽게 호미로 김을 매지. 풍년 들어 천중국식을 거둔다 해도 한갓 관청 것밖에 되지 않는다오. 어쩌지 못하고 모조리 빼앗겨 하나도 차지하지 못한다오. 어쩔 수 없이 풀뿌리 캐내다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다오. 불쌍해. 기껏 이렇게 갈고리질해서 농사 져도 다 세금으로, 국가의 세금으로 관청에다 내야 된다. 어쩌지 풀뿌리 캐내다가 배고파서 지쳐 쓰러진다고. 이런 슬픈 시죠. 이규보의 시인데 이럴 정도로 백성들이 힘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원나라의 공려 징발과 관련된 사료도 하나 읽어드릴게요. 동국통감. 원나라의 공려 징발. 원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어와 부녀자를 요구하여 만자들에게, 만자는 이제 그 송나라 병사인데 원에 항복한 만자들에게 아내로 주게 하였다. 이리하여 결혼도감을 설치하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송나라의 사람들인데 항복하고 원나라로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지, 포섭된 그런 사람들한테 선물로 고려 여자들을 결혼해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야. 병사들한테. 개이득이지 얘네들은. 갑자기 막 고려 여자들이 자기 부인이 되니까. 그래서 결혼도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치하고 민가의 여자 140여 명을 끝까지 수색하여 만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만자들이 즉시 조안을 데리고 돌아가니 곡성이 길에 가득 찼다. 그 여자들은 울면서 어머니 울면서 끌려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고려 후기의 사회 변화까지 해서 고려 시대의 사회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사회, 그러니까 조선시대 신분제를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하고, 조선시대 사회도 2번 진도 나가면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근대 태동기,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문화 파트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빨리 가을이 되기 전에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올해 안에 빨리 그 한국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근현대사를 좀 진도를 나가려고 해요. 자, 아무튼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 진도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